어제 드디어 기다리고 또 기다렸었던 홍콩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큰둥합니다. 약간 오르는 듯 하더니 다시 무너지고 있는 시장. 사실 미국 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됐다는 소식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먼저 왔었기 때문에 지금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를 수 있기를 그래도 기대를 좀 해봅니다. 어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차이나 자산운용, 하비스트 펀드 운용, 보세라 자산운용, 그리고 해시키 캐피탈이 신청한 다수의 암호화폐 현물 ETF를 승인을 했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미국보다도 빠르게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이 됐습니다. 해시키 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를 두고 홍콩 당국의 암호화폐 현물 ETF 상장 승인으로 전통 금융기관들이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를 담을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이 됐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접근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었는데요. 반면에 블룸버그의 에릭 발추나스 같은 경우는 그닥 기대하지 않는다는 투로 홍콩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는 많아봤자 5억 달러 유입되는 것이 다일 것이다 라고 굉장히 낮게 평가 및 기대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근거로는 홍콩의 ETF 시장 500억 달러에 불과한 소규모 시장일 뿐더러 중국인들은 공식적으로다가 ETF 매수가 불가능한 상황, 그리고 이번에 승인된 3개의 ETF 발행사 보세라, 차이나 AMC, 하베스트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다. 블랙락과 같은 대여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또한 수수료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는데 1%에서 2%로 예상이 된다. 미국의 ETF는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비교 불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홍콩 ETF라는 호지에 속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은 에릭 발추나스가 지금 홍콩 현물 ETF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당연히 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아시아 쪽에 많은 기관들이 홍콩 ETF를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 한편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63,921달러까지 반등을 하려다가 자빠지면서 내려와 가지고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사태 같은 경우도 말이 이러쿵저러쿵 많은 것이, 총리인 네타냐후가 언제는 또 바이든의 충고를 받아들여가지고 보복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가 조만간에 보복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가 그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다가 이번에는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을 타격할 준비를 마쳤다라는 소식이 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어쩌자는 건지 해당 소식과 함께 반등하려고 했었던 미국 증시 오그라들었고요. 달러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세 106.18포인트, 비트코인도 후달리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놈의 전쟁, 지금이라도 갈등이 완화됐다라는 소식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본격적인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 최근 하락에서 특정 거래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를 통해서 244개의 비트코인을 매집했다라는 소식 나왔는데요. 해당 거래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1일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 915개를 매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크립토코언트의 CEO인 쭈경 대표 같은 경우는 새로운 고래들, 즉 비트코인을 보유한 지 155일 미만인 고래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최근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모아주면서 현재 총 유통량의 9%나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물 ETF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그 개수가 무려 180만 개에 달한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를 앞두고 조정을 받고 있는 요즘 고래들이 추가적으로 매집을 하게 될지, 그리고 현물 ETF, 미국 현물 ETF에는 자금이 유입이 될지 혹은 유출이 될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유명 온체인 분석가 윌리 우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여러가지 지표를 봤을 때 첫 번째로 누적 델타 거래량상 매도세는 정점을 찍어버렸고 다음 단계는 상승이라고 생각을 한다. 다만 다음 상승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몇 주 동안 계속해서 혼조세가 이어지지 않겠느냐. 내가 과거 예측했었던 3월달은 횡보, 4월달은 혼조라는 지난달 분석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으며 다음 주에 반감기가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만 더 버티면은 다시 한번 상승이 재개될 수가 있겠다. 계속해서 가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면은 시세표를 딱 덮어버리고 크립토 토마토 유튜브 채널도 꺼버리고 뉴스에서 다시 비트코인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소식 나왔을 때 딱 포트폴리오를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이어서는 분석들을 보도록 하겠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건데 부정적인 분석이 많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고 알트코인도 그렇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첫 번째로는 글래스노드의 공동 창업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으러 올라가기 전에 다시 한번 또 다른 강력한 매도세가
나올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만약에 비트코인이 7만 1000달러를 돌파하게 된다면 그 위험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아직 7만 1000달러는커녕 6만 5000달러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크립토 체이스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떨군다. 반등 전에 한 번 더 떨고 가지고 6만 1500달러 수준까지 떨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솔라나 같은 경우도 128달러까지 한번 내리면서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그림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반면에 네브라스카는 구너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상승 채널 무너진 이후에 반등하려고 했었으나 저항에 막히면서 베어리시 리테스트를 한 꼴이 됐다. 하락세가 예상이 되는 가운데 5만 8000달러까지 열려있다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에덴을 분석가 같은 경우도 5만 8000달러까지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5만 9000달러대부터 5만 7000달러대까지 이렇게 비트코인이 한번 흐를 수 있다는 경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에 비트코인 하락을 외쳤었던 로만 분석가는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조정 및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 과열됐었던 RSI나 MACD 등의 지표들이 드디어 식었다. 비트코인이 95% 상승한 후에 15% 떨어졌다라고 발광하는 사람들은 어이가 없다. 이렇게 지나치게 비관적인 사람들을 뒤로 하고 가지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차트상에서 상승 다이버전스도 생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로만 분석가와 닥터 프라핏 분석가, 뭐가 주저리 말이 많은데요. 결론은 그냥 가지야합니다. 6만 9천에서 6만 달러 사이까지 와리가리를 치고 있지만 해당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는 상승을 위한 축적 단계다, 횡보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많이 늘어난 테더 시총과 비교해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저평가됐음을 알 수가 있다.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패닉 셀러들, 패닉해가지고 비트코인 내다 판 사람들은 더욱더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 저 정도 떨어진 거는 별거 아닌데 알트코인이 문제죠. 알트코인들 때문에 속 쓰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몇몇 트위터 분석가들은 알트코인들의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조정 및 하락 정도를 잘 맞춘, 시기를 잘 맞춘 렉트 캐피탈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알트코인들이 다가오는 5월 말이나 6월 초에 바닥을 찍고 7월에 새로운 강세를 시작할 수 있을 것, 즉 5월 말이나 6월 초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데 이어가지고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 본인이 만든 지표가 있어요. 군 X라는 지표인데 과거 2017년도 때 해당 지표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었다라고 합니다. 그 후에 알트 시총이 50% 빠졌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2024년도 알트 시총에서 매도 신호가 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50% 빠지겠느냐? 그건 아무도 모르죠. 다만 매도 신호가 떠가지고 추가적인 하락세가 예상이 된다라는 의견을 내놨었고,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 같은 경우도 알트코인들 아직도 축적 단계에 들어가 있는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인내심을 좀 더 가져야 된다 하면서 프랙탈을 공유를 했는데, 이게 토탈 2인지 3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시총이 좀 더 내려갑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나서 바닥을 다지고 횡보를 거친 후에 본격적인 알트코인들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엘리지 분석가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는데 토탈2 차트를 봤을 때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된다. 떨어져가지고 지지 구간대까지 내려와가지고 지지 확인한 다음에 그때부터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많이 빠졌는데 더 빠진다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간다는 것인지, 이야, 골치가 아픕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거의 모든 분석가들이 하락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로 반전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희망회로도 한번 살짝 콩 돌려봅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당연히 존버를 하게 되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손절치기는 늦었고 존버를 하는 쪽으로다가 물타기를 하는 쪽으로다가 방향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투자에 대한 조언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홍콩에서 현물 이더리움 ETF 승인 소식이 나온 후에 특정 8개의 고래 주소가 9,787개의 이더리움을 매집. 그런가 하면은 다른 고래들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에서 10,000개 이더리움을 출금해가지고 팬들과 렌즈의 스테이킹. 또 다른 고래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와 OKX에서 15,282개의 이더리움을 출금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이더리움이라도 힘을 내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으로는 알렉스 크루거 등등 유명 분석가라든지 인플루언서들이 지금 좋다라고 하고 있는 코인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코어라는 비트코인 생태계 관련된 코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막 형성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비트코인 파이에, 즉 비트코인 파이낸스 쪽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코인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인데요. 많은 코인들이 크게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만 60%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스테픈이 아디다스와 협업해가지고 NFT 스니커즈를 출시한다라는 소식 나왔었습니다. 엘리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AI 코인 중에서 강한 두각을 나타냈었던 패치 AI가 해당 저항을 뚫고 올라가서 안착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자, 그 다음으로는 독일 최대 연방은행인 LBBW가 비트판다와 제휴해가지고 암호화폐 커스터디 수탁 서비스를 기관 및 기업 고객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을 내보냈습니다. 그만큼 지금 독일에서도 암호화폐 관련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어서는 피지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고리타분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피지 내에서 암호화폐 구매 및 투자는 불법이다. 걸리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중앙은행이 정부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가오를 많이 잡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안 그래도 비트코인이 매도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세청에서 134억 원에 달하는 압류 코인들을 올해 상반기에 현금화시킬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갖다 판다라는 것이죠. 정확한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머리가 있다라면은 지금처럼 떨어질 때 팔지 말고 올라갈 때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나서 파는 것이 낫겠죠. 그들에게도. 자, 다음으로는 또 다른 사기꾼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또 다른 암호화폐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월 최대 50%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30여 명으로부터 25억 원이나 받아챙긴 사기꾼이 검찰에 넘겨졌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2020년도부터 사람들을 후렸다라고 하는데요. 어제나 그렇듯이 수익 보장, 원금 보장은 100% 사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이 흥겨워했었던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다시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불이익 기간들을 잘 견디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면 힘 좀 내보자 라는 의미에서다가 광고 영상 재생 및 클릭, 채널 운영을 위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